네, 안녕하세요. 자리한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보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질문한 것 중에 메가커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그 궁금증이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저가형 카페 창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유튜브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창업에 관해서 어떻게 찍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갑을병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갑은 임대인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얘기하고, 을은 임차인 또는 가맹점주를 얘기하고, 병은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컨설팅 또는 창업 컨설팅 분들을 칭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거의 다 제가 보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좀 덜 찍어요. 을에 있던 분들도 영상을 좀 덜 찍어요. 중간에 병에 있던 분들이 영상을 많이 찍어요. 근데 이거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갑 같은 경우, 을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한 5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갑과 을은 만나고 해결하고 조율하고 협의해요. 근데 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그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병 같은 이제 입장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좀 다르냐면, 이분들은 계약까지는 오케이 잘 해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안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밖에서 이제 전달해서 듣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갑과 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서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상을 다른 분들 걸 보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던 분들,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서 영상을 찍기보다는 병에 있는 입장에서 영상을 많이 찍더라고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모를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갑의 위치에도 있었고 임대인 위치에도 있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위치에도 있었고 그리고 을의 위치에도 있었기 때문에 병의 위치에 있는 분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분들과 영상을 비교하실 때 병에 있는 위치, 중간 관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위치들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저는 갑의 위치랑 을의 위치 양쪽의 위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실 때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네. 유튜브 영상 댓글에 네. 내가 1,300억에 대출 끼고 인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가커피는 사실은 작년부터 매각 이슈가 좀 있었죠. 매각 이슈가 있었던 거는 경기 상황이랑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는데,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파트너스라는 상업펀드랑 보라티아라는 물류회사가 투자를 해서 만든 법인이 인수를 했어요. 인수 가격은 정확히는 1,400억 정도 됐고, 근데 1,400억이라는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받았을 때는 뭐 상업펀드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훨씬 더 무서운 회사인데 이거를 뭐 밸류에이션을 낮게 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럴 리는 없겠어요. 메가커피를 우리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걸 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 메가커피의 장점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팔지 않는 메뉴군을 입점을 시키면서 메뉴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디야가 가장 큰 저가 커피에서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주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이해를 했죠. 그리고 저가형 커피였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형 커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메가커피는 거기에다 커피 음료 이외에 다른 음료들을 많이 넓혀줬어요. 이 넓혀주는 장점이 뭐냐면 커피를 소비하는 고객들 플러스 커피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들까지 모객을 하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메가커피밖에 없는 거예요. 일례로 커피를 파는 사람들 매장에서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 이유 이외의 사람들은 다른 거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 다른 거를 소비하면서 1등이 된 게 공차예요. 커피는 커피고 공차는 음료다. 근데 이거를 접목시켰다고 보면 돼요, 메가커피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고객이 이 브랜드 하나로 같이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커피는 메가커피, 커피라는 타이틀을 썼지만 커피 이외의 음료를 넓혀줬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층이 10대부터 50대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메가커피가 일반 저가형 커피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앞으로 이 가맹점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메가커피는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메가 커피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저가형 커피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생겼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작된 게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는 우리가 프랜차이즈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요식업 또는 음식업 쪽으로 치부되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업의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 창업의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장 최초로 선택됐던 게 뭐냐면 이제 BBQ랑 BHC 치킨 업계가 최초로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기 가장 쉬우니까 커졌고 그 다음에 같이 커졌던 게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예요. 그때 커지면서 대표적인 게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카페베네 그리고 할리스 그리고 망고식스예요. 이것들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금을 받고 나와서 어느 정도의 대치를 끼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치킨집을 하면 배달원을 직접 구형해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좀 더 보여주기 위한 모습도 있고 좀 더 아늑한 분위기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은 카페가 많았어요. 그 카페 시장이 커지다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점점 더 투자 버젯을 내리기 위해서 이디야가 생겼죠. 이디야가 휩쓸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이디야 커피 가격이 이제 3,000이 넘어가면서 저가형 커피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가형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맛이 일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회전율도 좋고. 근데 이디야가 자기네들은 이제 저가형 커피라는 브랜드보다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있는 커피 브랜드다. 원두도 바꾸고 여러 가지 투자하면서 올라가면서 다시 저가형 시장이 다시 생긴 거예요. 이걸 치고 들어온 건 메가랑 벤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이제 소상공인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 또는 대기업 코로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직장 내에서 챌린지를 받게 되는데 그 챌린지를 받을 때 나오면 바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저가형 투자 금액이 좀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시장이 메가랑 지금 맞물렸어요. 2020년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가맹 문의가 많이 들어가요. 메가커피. 그래서 이 시장은 메가커피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가형 커피에 대한 시장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아까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프리미엄 파트너스랑 보라티알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지만 또 여러 가지 펀드 회사에서 저가형 커피를 지금 인수하려고 검토하고 있죠. 네. 프랜차이즈 비용 같은 거는 이제 컴포즈나 백다방 네. 벤티 커피하고 이제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어떤 게 좀 더 많이 드는지 그런 것도 알고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메가커피 홈페이지 그리고 벤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맹점이 하나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험 약관을 설명하더라도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 이득을 취하지 말고 가맹점주에게 많이 베풀어라 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마진을 내기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가 하고 물류 납품도 본사가 했잖아요. 지금은 인테리어에 대한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되고 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귀속할 수 없고 가맹점주가 원하면 가맹점주가 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대신 평당 감리비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하더라도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확률. 제가 메가커피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 저가형 커피를 할 거면 1등을 해라.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2등은 거기서 거기다. 2등은 특정 지어서 2등이라고 할 수 없고 2등을 할 때는 내가 거기서 했을 때 이 브랜드랑 나랑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많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한테 많은 거를 귀속시키고 많은 거를 압박하는 회사보다는 2등을 설정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러프하게 가맹점주의 역량을 가지게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의 선택이 내 미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 상담을 받을 때는 한 브랜드를 특정해서 받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를 가맹 상담을 받아야 되고 한 세 군데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아보면 아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팁이 생기거든요. 그런 팁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랑 대하고 프랜차이즈랑 본사랑 대할 때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가맹점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계약 전까지는 갑의 위치에 있어요. 계약 후에는 바뀌긴 하지만 또 메가커피 점주가 계속 늘어나실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상권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네. 상권 보호를 주변에 아 이거는 그 내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창업시장이 그나마 좀 활발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임대인들이 코로나 시국을 겪고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많이 튀어나갔어요. 보통 건물을 우리가 사던가 상가를 사면 내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끼고 사죠. 대출을 끼고 사면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고 이자를 주고 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실이 계속 생기면서 이자 낼 돈을 계속 자기 사비로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좋은 브랜드면 유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사의 개념에서 직영점을 유치할 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기존에 눈높이가 올라갔던 임대인들이 지금 대출도 계속 자기 돈으로 내고 있고 공실이 비니까 건물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면 일단 협상하자. 예전에는 협상이 안 됐어요. 나 임대료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협상이 가능해요. 기업이 이 정도면 개인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도 협상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개발이나 본사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거는 모두의 위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끝날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맹점주면 좀 더 그래도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 정책이랑 연결돼야 되는 결정이라서 개인은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힘들어도 좀 버텨요. 기업이니까 오늘 힘들어도 조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가맹점주는 오늘 힘들면 내일 못 버텨요. 저가형 커피를 창업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물어봐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가요?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3일 매출이 임대료에서 해결이 되면 적당한 거예요. 3일 일했고 임대료가 안 나오지만 플러스 한 5일까지 일하면 임대료가 나온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는 5일 영업했는데 임대료가 나오면 오케이 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상 자리형 김도사였습니다.